근데 이제 흡연율은 어쨌든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폐암 환자 발생률은 지금 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흡연과 관련된 폐암은 줄어들긴 했지만 좀 전에 얘기 드렸던 안녕하세요. 랜선 진료소 전은정입니다. 오늘은 폐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폐식도외과 박성용입니다. 흉부외과 하면은 대부분 심장 수술, 대동맥 수술 그런 수술을 하는 과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병원들에서 전공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심장, 소아 심장 수술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고 제가 속해 있는 부분은 이제 폐식도외과라고 그래서 가슴 안에 심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폐도 있고 식도도 있고 그래서 폐식도외과, 일반 흉부외과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겠지만 폐암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폐암은 이제 폐에 생기는 암을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좀 크게 나눠 보면은 원발성 폐암 그리고 이제 전이성 폐암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그 이유는 원발성 폐암은 그야말로 폐에 그냥 암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전이성 폐암은 다른 암들이 폐로 전이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대장암이 폐로 전이가 된다든지 고륙종이 이제 폐로 전이가 된다든지 그때는 전이성 폐암이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위암을 얘기할 때 위암은 거의 다 원발성 위암이지 위에 전이가 되는 경우들은 없잖아요. 다른 데로 전이가 오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폐암은 항상 두 개, 원발성과 전이 폐암으로 나누게 되고요. 폐도 그렇게 전이가 잘 되는 이유가 있나요? 폐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마치 그 공기청정기로 따지면은 필터와도 같은 거거든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되는 필터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피는 폐를 거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러다 보면 폐에 있는 이제 말단 부위에서 피 안을 떠돌아다니던 암세포들이 딱 걸려서 전이성 폐암이 생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물리적인 설명이고 그거 이상으로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장암은 폐의 전이가 또 잘 되지만 폐의 전이가 잘 안 되는 암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자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규명이 된 건 아닌 상태입니다. 폐로 전이가 잘 되는 암은 대장암 말고는 어떤 게 있나요? 고륙종이 또 좀 흔하게 발견이 되고 신장암 같은 경우도 이제 드물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외의 암들은 이렇게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항상 폐에는 다른 데서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폐암 생존율이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폐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뵙게 되잖아요. 네. 폐암 사망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뭔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폐암이 암 관련 사망 1위로 올라왔잖아요. 폐암 자체가 다른 암들에 비해서 더 치명적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더 안 좋은 암들도 있죠. 이를테면 췌장암 같은 경우나 식도암 같은 경우는 더 안 좋은데 이제 폐암 관련 사망이 1위가 된 이유는 폐암 자체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폐암 자체의 성적은 많이 좋아졌어도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와 관련돼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보통 이제 병원에서 폐암을 진단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폐암을 진단받게 되시나요? 건강검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증상이 있어서 그렇다든지? 대부분이 이제 건강검진으로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으로 CT를 많이 촬영을 하시니까 거기서 발견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가암검진 사업에 저설량 CT가 들어가면서 흡연력이 있는 나이 많은 남자분들도 그 CT를 많이 찍으면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술하는 과니까 주로 저한테 오는 분들은 증상이 없이 이렇게 검진이나 다른 병 때문에 검사를 하다가 발견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폐암의 증상이 어떤 게 있냐 그런 거를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모든 암이 증상이 생겨서 오게 되면 이미 치료를 하기 어려운 상태들이 많거든요. 환자들이 얘기하는 기침을 많이 한다, 가래가 많이 나온다, 숨이 찬 것 같다. 그런 거는 대부분 폐암의 증상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흡연이 폐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많이 지목돼 왔었는데요. 최근에는 흡연 안 하신 분들도 폐암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흡연과 폐암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는 정설이고요. 그거를 부인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과학적이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흡연율이 올라가면서 한 십몇 년 후부터 폐암 발생률이 올라가고 흡연율이 줄어들면서 폐암이 줄어드는 것까지도 역학적으로 이미 규명이 됐기 때문에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얘기하셨듯이 이제 폐암 환자분들 중에 나는 내가 담배 안 피고 우리 가족도 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폐암에 걸려서 왔다, 그렇게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저희도 솔직히 왜 그러면 담배 안 피는 분들이 폐암이 생기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대개 한 30-40%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설로 이제 몇 가지 생각이 되는 거는, 그렇게 젊은 여자분들이 폐암이 걸려서 왔을 때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특정 돌연변이들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돌연변이들이 왜 생기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돌연변이가 환자 몸에서 생기면서 폐암이 발생한다, 이제 그런 가설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요즘 그 대기 오염, 미세먼지, 그리고 실내에서 음식할 때 나오는 이런 퓨미라고 그러는데 그런 증기들이 또 폐암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공기 중에 있는 라돈가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방사선 물질인데 그게 붕괴가 되면서 라돈가스가 이렇게 실내에 저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라돈가스가 또 관련이 있다는 이제 가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많이 궁금해하고 앞으로 연구가 더 많이 진행이 되면 왜 흡연 이외에도 다른 이유로 생기는지도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젊은 여자분들이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폐암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 젊은은 몇십 대? 30, 40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30, 40대도 꽤 있고 제 환자 중에는 20대 후반, 초반까지도 있었습니다. 네. 주로 어떤 돌연변이가 많이 생기나요? 폐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많이 이제 찾아봤을 텐데 가장 흔한 게 이제 EGFR이라는, 이게 한 우리나라에서는 한 30-40% 정도 발견된다고 그러고, 네. 알크라는 돌연변이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발견이 되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은 빈도가 한 1% 내외이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흡연율은 어쨌든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폐암 환자 발생률은 지금 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흡연과 관련된 폐암은 줄어들긴 했지만 좀 전에 얘기 드렸던 유전자 돌연변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다시 이게 증가하는 거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인체 폐암은 되게 옛날 암인 것 같고 이제 없어질 것 같진 않은데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얘기 드리면, 시중에 나오는 담배 말고 전자담배를 피면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옳지는 않은 얘기고요. 그러니까 전자담배에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발암 물질들이 꽤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이것도 한 20-30년 정도 더 연구 결과가 필요한 상태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그러면 담배 말고 전자담배가 괜찮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솔직하게 의사로서 그것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은 분야 중에 하나죠. 논란이 이제 많은데 솔직하게 얘기는 해야 되니까. 예. 예. 흡연 외에도 혹시 특별히 폐암에 주의해야 될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원인을 얘기 드렸듯이 실내에 이제 라돈가스 같은 게 저류가 되면 폐암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환기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돼 있고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음식하실 때 꼭 이제 창문 열어놓고 팬 틀어서 이제 환기시키면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간접 흡연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담배를 안 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배우자가 핀다 그러면 못 피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